마지막으로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일련의 경우를 보면은 어떠한 이제 케이스로 이어지냐. 일단 뭐 검찰, 감사원에서 이 민주당 관련하여 수사를 하고, 그럼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그럼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민주당에서 맞공세를 펼치고, 결국에 뭐 여야 갈등으로 간다.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반발하고, 또다시 막 뭐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면요. 지금 2024년까지는 어쨌든 간다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기 죽어서 다시 뭐 죄송하다 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2024년 총선까지 일단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우리 국민들이 왜 뽑아줘야 됐는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를 잘할 것이다, 정치를 잘할 것 같아서 뽑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부패, 온갖 비리들 심판하라고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서 공정, 법치, 상식이라는 프레임을 걸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수사에 대해서 뭐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이재명의 그런 선거법 위반 기소를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죠. 이제서야 조금씩 이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이 지지층에서도 이제 조금씩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영준 저희 대표님 글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윤석열 아니냐,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초짜다. 오랜 정치 생활과 통치 행위와는 완전 다르다. 정치 30년 했다고 국정 운영 잘한다는 보장 없다. 연습 게임에서 홈런을 많이 만들어내도 실전 경기에서 홈런을 친다는 보장이 없다는 논리와 같다. 초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수 없다. 아니, 잘할 수가 없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이재명보다 훨 낫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윤석열 대통령은 약 4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잘할 것이라고 해서 24%, 이재명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24%, 즉 비판적 지지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비판적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는 마지노선이다.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무능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24%는 간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도 10%에 이른 적이 있다. 이들 전직 대통령보다 양호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실패가 아닌 행위 실수로 인한 지지도 감소이기에 최소한 30% 초반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당분간 국정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현 정치 상황에서는 감수해야 한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요, 처음 시작되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요, 그럼 광우병 사태를 토대로 해가지고 곧바로 10%대로 추락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이다. 유승민과 이준석 일당들은 취임도 하기 전에 계속 흔들었다. 지난 대선에서 2등한 홍준표도 참고 윤석열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3등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초선 김은혜에 패한 유승민은 물난 고기처럼 윤석열 싸대기에 여념이 없다. 한글 세대인 이준석은 논어나 한번 읽어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매사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다. 한자 세대인 필자도 알 수 없는 한자 나열이나 하며 십자인 척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궁금하네요. 이준석은 논어 한번 읽어봤는지. 종북 좌파놈들이 햄버거나 콜라 마시면서 반미를 외치고 있는 그 위선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비유 적절한. 이자가 얼마나 돌이면 윤핵관과 양자 대결인데
이 양국 대결인 초안지 내용을 인용해야 한다. 그러나 열국의 대결인 삼국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준석 일당들에게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 삼국지를 인용하는데 자기의 상황은 양국 대결인 초안지 내용을 인용해야, 그래야 이게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다. 유승민, 이준석 일당들은 매사 파괴만 일삼는 종국 좌파들보다 더 악랄한 암덩어리다. 윤석열과 이재명 밉다고 유승민과 이준석 옹호하는 작자들 보수가 아니다. 반창고 딸랑이들이다. 다음 총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고 가야 한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종국 좌파 청산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도약은 물 건너간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도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일삼는 폐악질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준석 졸개 천하람은 우리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왕처럼 대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이준석, 니들 일당들이 왕 대접은커녕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제대로 대접은 해봤냐고 묻고 싶다. 이들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은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파괴를 위한 정부 좌파 세장 노릇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5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을 하라고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못하는 자가 무능한 것이다. 필자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것 많다. 그러나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총선까지는 참을 것이다. 한글도 못 깨우친 사람한테 왜 못 읽냐고 야단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조건 다음 총선까지는 기다리고 참아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 15대도 늦지 않다. 그래도 욕할 시간이 3년이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똑같은 생각으로서 총선까지는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지를 할 겁니다. 총선 이기고 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해도 뭐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많은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때도 늦지 않다. 일단은 총선까지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막 이제 그 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라보면은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이런 헌법과 법을 보면은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거를 행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놓으려고 하죠.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고 그러한 그 배경으로서 지지율을 깎아먹기 위한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지를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위기의 순간에 윤석열은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 그게 사과냐? 그렇게 사과할 거면 사과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어지기를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사과를 유도하고 사과하면 잘못했다. 왜 잘못했냐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